오늘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유엔연설부터 시작해서 좀 설명할 게 많고, 저번에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해서 분양하는 그 부동산 개발 학부모님들이 커피숍도 차린대요. 그래서 저한테 볼리비아 원두, 인도 아티칸 뭐 이런 원두 두 종류를 선물해 주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지금 갈아가지고 내려서 지금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그 연설한 곳이 유엔 본부인데,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 열린 유엔 아동기금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서 세계의 정상들 앞에서 연설을 했고요. 근데 이제 초청을 했던 이유가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 아마 앨범 제목이기도 하겠죠.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거랑 유니세프가 지금 세계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Love Myself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방탄소년단이 Love Myself 캠페인을, Love Yourself 시리즈인데 이제 Love Myself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측에서 유니세프의,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자라는 유니세프의 새로운 어떤 구호가 있는데, 그게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세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맞아 떨어져서 방탄소년단을 초청하자라는 제안을 글쎄 한국 측에서 했는지, 그래서 아무튼 연설을 했고, 그 연설 내용은 제가 어제 전북학생교육원에서 강의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어제 강의에서 제가 빼먹었던 게 언리미티드, 어제 강의에서 이제 뭐 성공을 위한 열정보다는 재밌게 이 세상을 즐겁게, 하지만 더 뜨겁게 즐겁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열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또 어제 제가 인간동물원 얘기했잖아요. 피플즈. 그런데 인공지능이 얘기했던 피플즈는 우리 인간들이 놀러가는 동물원하고는 전혀 다르다. 피플즈는 인간 자신이 지구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동물원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물원으로 만든다라는 컨셉은 어제 자세히 설명 못 했는데, 잘 보시면 동물원에서는 사육사가 먹을 걸 주죠. 그러니까 사냥을 안 하잖아요. 딱 사냥된 걸 주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이 공짜화되는 거예요, 거의. 그게 이제 한계효용 제로사회라는 책에서 제레미 리프킨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공짜가 되면서,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사냥을 즐겨왔던 것은, 요리를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가상현실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상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 강의에서 이렇게 그림을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도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세대와 제너레이션 리미티드 세대고, 또 이게 양극화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을 모든 면에서 효율이 능가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가 사실은 더 많아지죠. 그게 뭐 9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일부는 마치 유튜브에서 그 굉장한 크리에이터로 부상하는 그룹이 소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뭐 늘 그래오긴 했지만 이게 더 심화가 되는데, 왜냐면은 인공지능 로봇이 나중에 이제 보편 인공지능 AGI로 단계로 갔을 때에는 인종이라든가 국적을 차별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의 유튜브가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미국인을 따로 차별하지 않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했을 때 싸이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조회를 더 안 되게끔 뭔가 프로그램을 넣자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 태그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걸 조작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언리미티드 세대들은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공짜로, 거의 공짜로. 완전 공짜가 언젠간 될 거예요. 지금 제가 거의 공짜라고 말하는 것은 와이파이, 뭐 인터넷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비용 이런 거 들어가죠.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이제 뭐랄까, 웹 오피스처럼 바로 이제 공공시설에서 제공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촬영까지도 자동으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공짜화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제가 강의에서 말했지만은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손기술, 로봇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까지의 손기술, 이 두 가지의 아이들 교육이 모아줘야 되고, 그 스토리는 이왕이면 재밌는 스토리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천문학 얘기를 했잖아요. 천문학 아직도 검색 안 해봤는데, 아스트롤로지입니까 아스트로노미까 아직도 까먹어가지고 되게 헷갈리네. 아무튼 천문학이 문학인 것처럼, 자기만의 별자리를 자기가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왜냐면 별이 무수히 박혀 있으니까 자기가 그리는 대로 그게 별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그 연설문에 보면은 밤하늘의 별 얘기가 나오고 별자리 얘기가 나와요. 자기만의 별자리, 자기만의 스토리텔링. 그래서 밤하늘의 고요한 별들은 곧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하나의 작은 열정들이죠. 그리고 그 작은 열정들을 별자리로 묶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은 그게 이제 점점 더 뜨겁고 큰 열정이 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세대로 갈수록 인공지능 로봇이 뭔가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진출하기까지 뭐 20년, 30년 갈고 닦고 자격증을 따고 진출하던 시대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삼기칠로 해서 자기가 뭔가를 더 배우고 책을 읽고 외우고 해서 어떤 자기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올린다거나 부를 축적한다거나 그게 가능했는데, 그게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운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하고, 이제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DNA, 그 부모의 DNA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타고난 측면이 있고, 그 타고난 것이 작은 차이지만 그게 인공지능이 도와줬을 때는 다시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행운 그리고 실력주의라는 신화라는 부제를 가진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책에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 주장은 운이 많이 차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이 책은 제가 권장 도서는 아닌데,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양자 물리학에서 평행우주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관찰적 효과라든가 이런 쪽을, 그러니까 중첩된 현실이죠. 그 양자 중첩이 양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의 현실 자체도 다양한 평행우주로 중첩되는 것으로 펼쳐지는데, 단지 우리는 하나의 현실만 목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이 운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한한 겸손하고 최선의 노력. 무한한 겸손. 그러니까 운칠기삼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100% 운이라는 결론도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게 100% 어떤 초기 조건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계기를 만나서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각본이 여러 개가 있을 뿐이지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 평행우주론 쪽에서는. 그런데 이제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역시 자기 자신의 정성이라든가 노력이 각본을 바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돌고 도는데 100% 운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운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경영할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스케줄표를 좀 자주 봐요. 멍하게 있을 때 멍하게 있지 않고,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 스케줄표를 한 2달치를 이렇게 봐요. 그럼 일주일 후에 내가 강의가 있고 강의 주제가 뭐고 이런 게 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전체 큰 삶의 가치관,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별자리, 굉장히 거대한 뭐 100년, 200년의 스케줄, 그게 압축되면 10년, 5년, 2년, 3년, 그러다가 이제 2-3달, 그리고 하루 이틀 두세 시간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듯한 감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BTS가 얘기했던 것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이제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얘기하고도 비슷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가 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하고도 아모르 파티하고도 연결되는 말인데, Love Yourself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석이 된 소크라테스의 명언, 그 델피 신전에 쓰여 있었다는 고노티 소톤이라는 그 너 자신을 알라가 고도티가 이제 알라인데,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음성으로 어원학을 공부할 때 고노다가 우리가 가누다라는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자, 고노티가 그노시스 학파의 그 그노시스랑도 그 연결되는 그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한국말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겨누다, 고누다, 가누다, 그러니까 간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말을 연구했던 어떤 철학자가,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왔던 어떤 철학자 이름 까먹었어요. 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의 고노티소톤 델피 신전에 적혀있던 그 명언의 본래 뜻은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의 선택을 잘 보살펴라라는 뜻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누다예요. 몸을 가누다 할 때 방향.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과 공간의 선택, 사람의 선택, 스케줄의 선택 같은 것들.
그래서 그 고노티의 뜻은 알라 해버리면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몸을 가누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자세를 가누던지 마음 자세를 가다듬던지. 그래서 그것을 그 철학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너 자신을 보살펴라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책에 썼어요. 두뇌 사용 설명서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별 내용이 많아요. 두뇌 사용 설명서에. 그게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왜 그 신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으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아테네였나요? 왜 그렇게 신탁이 나왔냐면,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공자께서도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아는 거다라고 얘기했듯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잘 가누어라. 너 자신의 마음과 몸을 잘 보살피면서 그 어떤 삶의 방향타를 이렇게 잘 잡아라. 잘 가누어라. 라는 뜻으로 그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신전 앞에 왜 그 말이 있었을까요? 신전 앞에. 자, 너는 무엇을 신에게 물어보러 왔느냐? 너의 삶과 그 질문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또는 너 지금 신전 들어가는데 옷매무새를 잘 갖추었느냐? 그런 걸 보고서 신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지금 현재 잘 살펴봐라라는 뜻이고, 너의 자세를, 너의 이 신전에 들어오는 그 자세를 잘 가누어라, 잘 다듬어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저는 그 love yourself, love myself의,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와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두 명제가 있었을 때, 그 두 문장이 있었을 때 그 중간이 너 자신을 보살펴라고, 보살펴라가 사랑하다에 가깝고, 너 자신을 알라가 너 자신을 잘 가누어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보노티 소톤이라는 말은 이게 전부 다 포함된 말이에요. 전부 다. 자, 제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행운, 어떤 타고난 DNA,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훨씬 유리한 그 입장이 되거든요. 물론 당분간은 돈 많은 집 애들이 유리한 입장에 처해지는데, 그게 이제 다시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에 합격을 했다가 주사기를 자동으로 분리해주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소셜 벤처로죠.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벤처 기업이죠. 소셜 벤처를 창립한 이 사람이 누구지? 오광빈이네요. 오광빈이란 사람이 이걸 발명을 했는데, 미래의 발명이라는 것이요,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발명을 연구하게 되고 모든 데이터를 쌓게 되면은, 제가 그 발명품 컨설팅을 한 3년간 해봤어요. 지금도 잘할 수 있어요. 물어보기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좀 발명해보고 싶어. 그럼 그걸 인공지능이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과 사랑과 열정, 그 좀 로맨스 야한 거 말고 그거 말고 아가페적이고 좀 이렇게 우정에 가까운 스톨게, 좀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그런 스톨게와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정,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사람들의 질문에 인공지능이 마음껏 답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게 됐을 때,
제가 전에 강의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질문이 권력이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질문이 권력이 돼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의 갑을 관계로 따지면 안 돼요. 좀 더 보람이 있고 더 재밌게 산다. 그런 의미에서 갑을 관계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작은 발명을 했지만 이게 작은 발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양자 컴퓨터 얘기를 했는데 양자 중첩, 양자 터널링, 양자 얽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양자 컴퓨터 얘기할 때 하나 빼먹었던 게 뭐냐면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얘기가 뭐냐면 인간 세포, 그 생명체 세포는 살아서 움직이는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를 빼먹었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양자 중첩이라든가 양자 터널링이 이제 인공지능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양자 얽힘이 이제 블록체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발달하게 되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동시에 완성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거를 삼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24년까지는 블록체인은 굉장한 어떤 장애물과 난관과 해킹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게 양자 컴퓨팅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해킹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도 망가질 거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문제인데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일본의 그 손끝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일본의 손끝 경쟁력이라는 일종의 산업부에 있는 공무원의 칼럼인데 이게 50년 가요. 손기술이 50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의 그 히든 챔피언들이 뭐 제2의 전성기,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망해가고 제2의 전성기가 잠시 오겠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일자리가 문화예술 쪽으로 좀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그건데 히든 챔피언이 이미 존재한 국가랑 이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지금 돈을 투자한다고 내공이 쌓이지 않아요. 내공은 한 40년, 50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날리고 일자리는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거의 제가 한 2년 전에 그 정책 대통령 되자마자 나온 정책인데 그때 제가 강의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호모데우스를 제가 엄청 비판을 했는데 유발 하라리가 또 용감하게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건 정말 제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한번 훑어보고 이게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호모데우스 비판할 때 유발 하라리는 미래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는 실수가 많고 실수, 오해, 그 다음에 놓치는 게 많죠. 미래 기술에 대해서 놓치는 게 많죠. 유발 하라리가 역사 공부하는데 특허 공부했을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빌려본다기보다는 사서 저번 호모데우스 제가 비판했던 것처럼 한번 유발 하라리가 이걸 유발 하라리가 썼는지 아니면 유발 하라리 그 책의 출판사의 그 대필 저자들이 있어요. 큰 출판사일수록 구성 작가라고 그래가지고 컨셉을 잡아주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구성 작가 알바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알바는 안 했고, 제가 아는 사람 책을 하나 대필해주는 정도,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윤필, 좀 다듬어주는 정도, 딱 두 건만 제가 아는 사람들, 마치 자소서 다듬어주듯이 그게 윤필이고, 대필은 이제 완전히 구성부터 내용까지 다 써주는 건데, 그걸 딱 한 번씩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큰 출판사는 그런 구성 작가들이 많은데, 대필 작가들이 고스트 라이터라고 하죠. 유령 같은 작가들이 얼마나 개입돼 있고 유발 하라리 책에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읽어보면. 이게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호모데우스가 이게 대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건 제가 유발 하라리 책을 한 번 더 비판하는 영상을 나중에 올릴 거예요. 좀 이제 살짝 좀 바빠진 거 한가해지면 밀려있던 거 하려고 하니까 좀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충남 홍성에서 지금 좋은 실험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인문학 공부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걸 제가 에그리컬처하고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식의 에그리컬처 플러스 컬처, 이걸 합쳐서 제가 에코리컬처라는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에코리컬처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문화귀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순한 귀농 귀촌이 아니라 문화적 귀농 귀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많아질 겁니다. 자, 트럼프 참모 해먹기 진짜 힘들다. 뭐 작년 베네수엘라 침공 겨우 말려. 이게 계속해서 상당히 충동적이라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죠. 변덕도 심하고.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노스트라다무스의 3차 세계대전 얘기를, 세 번째로 마르스에게 무기가 주어지리라라는, 제가 그 예언을 발굴해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좀 많이 기억하는데, 대충 예언 내용이 이래요. 서방의 한쪽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리라. 남부에서 해 뜨는 나라까지 번질지니 세 번째로 마르스에게 무기가 주어지리라. 3차 세계대전 예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라크전이 그 남부를, 프랑스 남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살았으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래서 남부에서 해 뜨는 나라까지 번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까지 다 이렇게 어떤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남부의 전쟁이 저는 이라크전이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란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이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때 친척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모이면은 예언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예언의 분석이죠, 분석. 아마 마지막 경고가 미국이 이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마 그 어떤 직전의 어떤 현상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삼촌은 전쟁 안 난다고 하는 파가 있고, 저는 언젠가 날 거다라고 하는 파고,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는 추석 때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게 이란에서 뭔가가 무기를 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의하면 남부에서 해 뜨는 나라로 그 불길이 번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일단은 한번 유튜브에서 해보고 싶어요. 네, 저번에 영상 올렸다가 지운 것 중에 장흥의 그 시인 이대흠 선배님이죠. 우리 삼촌이랑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고너티 소톤에서 왜 가누다라는 뜻이랑 같다인데, 이게요,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다 그런 볼간자 있죠, 한자에 볼간자, 간나, 간나, 뭔가 이렇게 훤하게 잘 분간하다 할 때 그 간, 분간할 때 하다, 뭐 사이간자하고, 그 분간하다 간자가 볼간자 맞겠죠? 또 사이간, 그러니까 한자에 같은 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뜻이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시 중에 게러블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게러블이다. 이게 가리다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갈무리하다, 가리다, 가누다 하고도 이게 게러블다가 이 사투리가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제 제가 옥상에 또
창고 하나 만들어야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신문은 많이 밀려있죠. 밀리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학 선전하는 이런 홍보물이 광고가 가끔 나오거든요. 대학 4차 산업혁명을 이끌다.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기업이 먼저 앞서가는 거를 이제 뒤따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과연 대학이 4차 산업혁명을 과연 이끌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지금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대학 광고를 보면서 좀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 제약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빌려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이 권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컨셉의 접근법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새로운 별자리로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그렇죠. 뭐 새로운 별자리가 뭐 오늘 제가 BTS로 출발을 했는데 BTS의 그 별자리로 다시 좀 넘어가는데 별자리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과거의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별자리를 한 게 아니라 새로운 별자리를 만들어 보는 제가 고구려 별자리가 300개가 넘는데 그것을 100개로 압축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꼭 하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뭐 제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김일권 박사라고 있어요. 이제 고대 별자리에 이제 지금은 1인자예요. 김일권 박사 해서 이제 유튜브 쳐보세요. 김일권 그러면은 별자리가 나와요. 제가 대학 때 저랑 같은 동아리 선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제가 화가니까 고구려 별자리를 그 이름만 있고 한자 이름만 있고 지금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구려 별자리 이미지를 한 5개 정도 하고 지금 포기했어요. 워낙에 이제 사는 게 힘들고 또 그 형 자기 연구하기도 연구비가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결국 제 그림이 성공을 한 이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한국 별자리 신화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뭘 선택해서 100개로 만드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300개를 100개로 압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스토리텔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제가 새로운 별자리를 이미지를 만들 건데 제가 다 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대학생들 공모전으로 해서 상금을 한 5억 정도 걸어버릴 생각이 있어요. 5억 정도 걸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고구려 별자리를 공부하겠죠. 좀 최대한 100명한테 5억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100개의 별자리를 저 혼자 연구하기는 힘드니까 그거를 다듬어서 이제 동양 별자리 즉 한국 별자리 서양 별자리 88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는데 한국 별자리는 한자 이름만 있고 이미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창성이 있어요. 문화를 창성하게 한다라는 문창성이 있고 그다음에 천약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피리 천약성이라는 그 별자리를 보면 제가 만파식적 파도를 잠재웠다는 그 만파식적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만파식적의 이미지를 천약성에 달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단소 있죠. 단소 모양을 그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천약성이 뭐 이렇게 몇 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림 불탔죠. 예전에 화실 할 때 불타서 지금 사진 자료가 없는데 그래서 한 대략 8개 정도의 고구려 별자리 이미지를 제가 이제 디자인을 했죠. 저 혼자서. 그래서 전시도 했었고 지금은 자료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쨌건 정말 그런 거 하려면 정말 몇 억이 필요한 프로젝트죠. 언젠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약산업도 새로운
수많은 재료들이 있고 우리 인체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재료를 조합하도록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극을 줌으로써 해외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이 먼저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아마 움직일 거라고 봐요. 자, 어도비에게 이제 10분 만에 인공지능이 영화 포스터를 지금 만드는, 인공지능이 영화 예고편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인공지능이 이런 어떤 기능적인 걸 굉장히 잘해요. 그 요약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 우리가 공교육에서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응용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아직 인간이 더 유리하지만, 제가 이 어도비 포토샵을 제가 처음에 몇 년도에 배웠는지 알아요? 1993년에 배웠어요. 1993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육군본부로 이제 미술병으로 이렇게 차출돼가지고 저기 강원도 양양에 있다가 속초, 양양 속초 그쪽에 있다가 육군본부로 갔는데, 매년 그게 있었어요. 진중미술대전인가 있었어요. 진중미술대전. 근데 그때 같이 미술병으로 착출됐던 병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병장이 서울대 산디과 나온 선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육군본부에 그 최신식 컴퓨터가 있는 방이 있어요. 어쨌건 그 방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방에서 그 컴퓨터로 이렇게 3D로 산의 모양을 만드는 것까지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2D가 아니에요. 저는 3D 포토샵을 1993년에 배웠다니까요. 굉장한 얼리 어답터였죠. 그때 1993년이면요, 어도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뭐 정말 디자인과 사람 아니면 모를 때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저는 현대 문명을 접했던 얼리 어답터였죠. 디지털 카메라도 굉장히 비쌀 때 샀었고, 대학교 때 570만 원을 주고 맥킨토시 컴퓨터를 샀었고, 그 컴퓨터는 이제 친구 줘버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당시 저는 일병이었고 그 병장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는 이제 동양학과니까 한국화 쪽을 맡았고, 심사, 그러니까 기초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진중미전의 심사위원은 그 지역에 뭐 모건대 교수라든가 이렇게 와서 심사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문제는 접수 과정에서 서양화 파트에서, 병장이었고 제가 일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군대다 보니까 대상 받을 것 같은 그림을 빼버리는 거예요. 서양화 파트 그 병사들이 접수할 때. 그러니까 이제 동양화 파트에 이제 그 상병 한 명이, 저는 일병이었고, 상병 한 명이 동양화도 잘 된 거 좀 빼자. 제가 절대 못하게 했죠. 그 기회평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서양화까지는 어떻게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대상, 우수상 받을 만한 그림 3가지가 누락이 됐어요. 그게 1993년이니까 공소시효 지났나요? 근데 참 그 사건이, 제가 전에 그 인성고 열차 사고, 스쿨포스하고 열차하고 부딪힌 사건 때 제가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앞으로 튀어나와라, 곧 부딪힌다, 뭐 이 얘기 못하는 거, 그게 가슴에 계속 남는데, 그게 가슴에 남는 한 5가지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그 그림을 빼지 못하도록, 만약에 빼면 내가 나중에 그 위에 상관한테 일러 바치겠다. 그 어중령이라고 그때 육군본부에서 그 전체 총괄하는 중령이 있었어요.
어중령. 그때 기무사의 그 원사? 상사랑 같이 많이 밥도 먹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기무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분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대단하더라고요. 막 스타 뒷조사해서 막 날리고, 아, 기무대 무섭더라고요.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 어중령한테 밀고라도 하겠다 해서 그 굉장한 좋은 그림들이 들어왔는데 한 두세 개 정도를 심사를 아예 못 받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상금을 받으면 이제 그 상금으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상금을 나눠 갖기로 했거든요. 상금이 이제 자기들이 상을 못 받으면 서영 아파트에서 그 상을 못 받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상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대상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하나도 안 빼고 접수한 거를 다 해서 진중미전에서 제가 대상을 동양 아파트에서 대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96년도에 또 중앙미술대전 거기서 대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맡은 파트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다른 쪽 파트에 제가 참견을 적극적으로 못했다라는 걸 가슴에 남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그림들이 전국 5개 도시를 돌면서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전시를 했고, 이제 우리는 그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막 디스플레이 하고 내리고 이런 병사로 착출이 된 거예요. 제가 착출이 됐었는데, 정말 엄청난 비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전국의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든가 이렇게 돈을 따는, 그러니까 흔히 눈먼 돈이라고 하죠. 대학교에서 가짜 학회 해외에 나가고 이런 그런 굉장히 많은 데 있어서 중간 관리자들이 부패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뛰어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아예 심사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예선 접수해서 탈락하는 일들이 제가 직접 경험했는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접수했다 그러면 내가 그래서 상품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서 내가 소중하게 키운 이 호박, 수박이 지금 어디까지 갔다, 노량진 시장까지 갔다, 이런 식으로 내가 키운 물고기가 어디까지 갔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다 블록체인화 되거든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자,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금융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활성화할 때가 아니고요, 지역화폐를 활성화해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블록체인은 양자 컴퓨터가 완성이 돼야 가능해요. 국가 규모에, 전 세계 규모에. 그런데 지역화폐는 좁은 규모는 아직 발달하지 않은 컴퓨팅 수준으로도 하나의 시라든가 도 정도, 또는 마을은 컴퓨터 없이도 가능해요. 사람이 기억으로 가능하고. 근데 시 정도는 지금 컴퓨터 능력으로 굳이 해킹을 안 당해요. 왜냐면은 금액이 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한화폐, 대한금융은 지역화폐를 굉장히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 없는 카드 시도 있었죠. 그런 거 저는 좋다고 봐요.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부 유출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기회의 평등이, 대환화폐가 많아질수록 기회의 평등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특히 소규모 소농들이라든가 이렇게 영세한 업체, 디자인 업체든 제조업체든 간에 그런 영세한 업체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가게 됩니다. 지역화폐.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은행에서 지금 이렇게 한국은행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에서는 돈이 깡패거든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질이라고 그러죠. 돈 장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역화폐가 되면은
세미 블록체인 현상, 그 어떤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완벽한 블록체인은 아닌데 서로 기회의 균등, 그다음에 가치 평가의 균등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다 가치 평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 댓글을 달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우 누구네 집 호박이 올해 참 좋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공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블록체인 단계, 가치 평가가 공정해지는 블록체인 전 단계까지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별로 지역 대안금융, 지역 화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 화폐를 재능 기부 형태로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군대 가기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91년, 90년 경에 FMmoney라고 주로 서울 지역에서 재능 기부를 화폐로 환산하는 그 실험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미술 교육을 그 재능 기부하고 그게 시간 대 시간으로 이렇게 맡겨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200개 업체가 미용실도 있었고 뭐 미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는 이제 미술 교육이었고 해서 이제 서로 그 자기가 재능 기부한 걸 은행에 모아요. 그 시간 화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실험을 90년 초에 했었어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 90년 초에 제가 지역 화폐를 직접 참여했고 93년도에 포토샵 3D를 했었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전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실험도 직접 했었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이 지구를 유토피아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내 그림부터 잘 그리자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